네, 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. 갈테마 가라 시간입니다. 오늘은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합니다.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그러니까 네, 뭔가 이름만 좀 바뀌었을 뿐인데 새로운 분이랑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바로 저희가 가고 있는 테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테마입니다.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국내 상륙의 초읽기 수혜주를 찾아보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. 관련한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화면 함께 볼게요. 한국정보통신 단말기 관련해서 14%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. 이루온, 그리고 에이텍트앤, 나이스 정보통신, 한네트,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위니아 그룹주의 경우에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위니아는 현재 상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또 그 애플페이가 금감원의 약관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사실 진짜 애플페이가 내년 초에 상륙한다 하는데 제가 대학생 때 과제 제출할 때 이거 진짜 마지막, 진짜 이거 마지막 막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. 근데 진짜 애플페이도 정말 마지막으로 내년 초에 상륙하는 게 맞는지 그럼 우리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.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는 같아요. 근데 이제 애플페이가 삼성페이의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,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수혜주는 뭐가 있느냐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페이 쓰세요? 저는 삼성페이 쓰거든요. 제가 지금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럼 애플페이 또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죠. 그러니까요. 네, 그래서 내년 초가 마지막이냐, 정말 진짜 언제가 마지막이냐. 그래서 실사용자 맨날 검색하고 입장에서 있습니다. 될 거는 같아요. 현대카드랑 사실은 애플페이랑 이제 독점 서비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작은 될 것 같은데 원래 예상은 11월 30일이었거든요. 저번 달 말이었는데 조금씩 늦어져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딱 실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. 가끔 요즘에 키오스크가 대부분 결제하는 데 보면 다 있잖아요.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. 삼성페이 옆에 조그만하게 애플페이라고 들어간 단말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요? 네, 그래서 진짜 이제 상륙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사용을 하려면 현대카드를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현대 체크카드 또는 국내만 사용되는 거 말고 해외 사용 가능한 비자, 마스터, 아멕스 이런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. 다만 이제 지금 조금 제약적인 조건들도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쿠폰, 티몬, 뭐 지마켓, 야놀자, 뭐 여기어때 이런 데들은 아직 어플 결제는 아직 미정. 그다음에 도입이 사실은 이제 늦어진 이유가 딴 것보다도 그거 때문에 그래요. 단말기. NFC라고 해서 그냥 이 핸드폰만 갖다 대면 딱 결제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NFC 단말기 보급률이 10% 미만입니다. 90%가 일반적인 다른 단말기를 쓰는데 이제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저희 긁는 단말기 있잖아요. 근데 삼성페이는 그게 양쪽 다 호환이 돼요. 근데 애플페이는 NFC 단말기만 됩니다. 꼭 있어야 돼만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. 그러면 NFC 단말기로 다 바꿔야 되냐. 뭐 고객들이 와고 애플페이예요라고 하면 얼마 드냐면 교체하는데 15만 원에서 20만 원 됩니다. 그러면 사업하는 부담이 되겠죠. 그쵸,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. 현대카드만 써야 된다라는 거는 마이너스죠. 그다음에 단말기 보급률이 너무 낮다라는 거, 그다음에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. 다만 아이폰 유저가 30%입니다. 네. 그럼 언젠가는 단말기의 보급률을 올리기는 하겠네요. 그렇죠. 단말기의 보급률이 따라감에 따라서 사실은 그에 따른 수혜주들을 조금 이렇게 좁힐 수 있겠죠. 어떻게 보면 아직은 10%에 불과하다라는 건 90%가 남아있다는 성장 가능성이 거니까. 있다라는 거. 네.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종목도 조금 좁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단말기 관련한 종목들. 가장 첫 번째는 단말기 관련된 종목들이긴 한데 사실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라는 부담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저희가 PG라고 하는 온라인 결제. 관련된 회사들이 첫 번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벤이라고 하는 단말기 판매 회사들이 또 수혜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럼 벤과 관련한 단말기 업체들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나이스 정보통신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벤과 PG 사업을 모두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 벤, 그러니까 단말기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입니다. 23.3% 정도를 하고 있고요. 한국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올랐잖아요. 너무 많이 올랐기도 하고 순위로 따지면 점유율에서는 3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1위 사업자가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거. 그다음에 PG 쪽에서는 또 온라인 결제 대행 쪽에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배달민족, 아까 쿠팡, 지마켓은 아직 어플 결제에 미정됐다라고 했잖아요. 이게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애플페이 사용에 대한 뭐 직접적인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이스 정보통신이 사실은 돈이 많습니다.
형성성 자산이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. 많기 때문에 경쟁사를 그냥 돈 주고 대놓고 요새 인수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점유율을 충분히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벤에 대한 매출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. 전체 매출 비율로 보더라도 벤이 35%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. 근데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, 벤 쪽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은 벤, PG 모두 매출이 올라갈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나이스 정보통신을 탑픽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. 그러면 가격 전략 바로 받아볼게요. 네,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3만 원, 손절 라인 2만 5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국내 벤 시장 점유율이 1위이고요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결제 관련해서도 이번 종목으로는 나이스 정보통신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번에 대표님이 꼽아주신 갈 수 있는 테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K-배터리, 지금 꼭 담아볼 종목을 꼽아보자 언급해 주셨는데 셀 관련한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. 2차 전지 관련주로 코스모 신소재 4%대 오름세 세노텍, MK전자, 그리고 탑머티리얼, 이노메트리까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또 미국 최대 배터리 공장에 첫 삽을 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분명히 관련한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. 네, 관련된 업체들도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는 조금 더 길게 보자는 의미에서 셀 업체를 한번 직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원래 3분기 중으로 합작사를 누구를 손을 잡을 거냐가 좀 고민이 됐었는데 최종은 SK온이랑 미니 배터리 합작 법인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요. 지분율은 50대 50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마 마음이 급해요. 그러다 보니까 공장 초기 투자 금액이 빨리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2조 5천억 정도 투자가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중소형주 종목들이 조금 많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이 공장에 조지아에서 아마 3공장, 4공장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초기 생산 규모가 연 한 20기가와트 정도 돼요. 뭐 차량으로 환산을 하자면 전기차 30만 대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량은 현대차로 다 대부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IRA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금 아마 자금 집행도 빨라지고 생산도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 정부 현재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는 있지만 미 정부에서 아마 26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25% 정도 늘린다라고 해요.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전기차 비중이 7.5%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면 앞으로 남은 5년 동안에 이 25%를 충족을 시키려면 연간 300만 대 정도는 전기차를 꾸준하게 판매를 해야 돼요. 근데 현재 미국 내에서 지금 IRA의 기본은 이거거든요. 자국 내에서 조립을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FTA 관련된 나라들에서 원소재를 가지고 온 이걸 다 통합을 해보니까 전기차로 환산을 하면 100만 대 정도는 배터리가 부족합니다.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딸리고 있다는 거죠. 그럼 갑은 누구라는 거예요? 셀업체. 3분의 1 정도가 필요하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셀업체가 아마 갑으로 당분간은 한 25년, 26년대까지는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또 중국을 열심히 이것저것 때리고 있잖아요. 그중에서 배터리도 포함이 됩니다. 근데 미국에서 전체 배터리에서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76% 정도 되는데 중국산이 43%였어요. 그다음에 한국이 19%, 일본이 13% 정도였는데 최근에 캐파, 미국 쪽에 공장을 증설하는 캐파 증설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일본은 그렇게 안 늘어나고 있고요. 한국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중국에 대한 점유율을 한국이 한 4, 5년 동안은 충분히 또 흡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셀업체는 조금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셀업체는 길게 봐도 괜찮겠다 말씀해 주셨고 앞전에 현대차가 SK온을 픽한 만큼 또 관련한 종목을 꼽아 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가격 전략도 바로 받아볼게요. 네, SK 이노베이션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아마 목표가는 한 24만 원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 내년 되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. 실적 발표 날 때쯤을 기준으로 해서 24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손절 라인은 한 15만 원 선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종목은 SK이노베이션 목표 주가는 24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갈테마 가라 시간 함께했고요. 이번에는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